아마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놀라는 게 특허 변호사회 초대 회장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초대면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1월 27일 날짜로 만들어진 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은 네. 변호사면서 변리사회에 가입돼 있고 회비도 내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표 있는 것처럼 변호사면서 변리사 공통분모인 사람이죠. 그게 정혜원이고 네. 휴업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준혜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촉발된 것은 변리사법 개정 문제 때문에 네. 그 변리사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변호사도 실무 수습을 받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면제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또 시행령을 통해서 실무 수습을 어떤 형태든 이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현행 규정에는 없지만 그래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은 변리사에서 정하고 특허청장이 승인한 그 통상산업부 영예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변리사에서 합리적인 의사개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변리사는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그 다음에 특허청 출신 시험 면제되는 사람, 그 변호사 3개 그룹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은 변호사 출신은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주로 변리사 출신, 변리사 시험 합격자하고 특허청에서 시험 면제 받고 특허 출신 변리사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고 변호사는 그중에 크게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 안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변리사 시험, 변리사 그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변리사 협회 내 의견 개진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3개의 어떤 큰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조직으로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권리고 오문, 회비라는 이런 거 다 내는 거니까 권리도 당연히 뭐 선거권, 투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정당한 권리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뭐 불합리하면 저희들이 한 요청을 못 받아도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회를 만들게 됐고 실제로 이번에 2월 19일 날 변리사 회장 선거에서도 근데 그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희들이 크게 그거하고 관계되는 아니라서. 뭐죠? 이 변호사이면서 변리사인 이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 교집합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그 형태를 지금 변리사 통계하면 한 4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휴업한 사람과 합치면 한 4,000명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전체 변리사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리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있고 실제로 변리사 협회에 등록된 변리사가 있는데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변리사는 한 8,0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4,400명이 변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그쪽 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개업을 하진 안 하고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인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공통분모를 하는 것은 지금 통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변리사 협회 자료에 하면 변호사면서 변리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해변되어 있고 개업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한 397명 작년 기준으로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받는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변리사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3,000, 2,3,000명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제 통계는 해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뭔가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도 아니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가서 실무 교육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실무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 곳곳에 펼쳐 있으니까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누구 한 사람이 바쁜 변호사가 할 수는 어려울 테니까 변호사나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생각. 저는 사실은 한 4월부터는 오픈 시기가 되면은 제가 원래는 초기는 1년으로 된 임기가 1년인데 한 10개월은 저희 한 상임 수준으로 상임 하는 수준으로 이
길에 좀 매진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이나 지식재산 산업 발전에 중요하고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원진들이 원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 바쁘시고 또 비사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 뭐 그런 다 하시겠습니다만 제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뭐 재능 기부 수준으로 제가 뭐 봉사를 하는 것이 제가 초대 회장의 역할이 그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칫 뭐 변호사하고 변호사하고 다투기다 이제 단수 논리를 하기에는 정말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 로스쿨 제도를 우리가 박사학위를 쓰는 게 좋다고 교수님이 추구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국 가서 여기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경쟁하기는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만 저희들 이제 그것을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결국은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냥 혼자 다 독식은 아니겠지만 파이가 커지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또 쓰면 여기 많이 비용을 차지하니까 거기서 뭐 서로 나누면 또 여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는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결국은 뭐 특허가 글로벌 분쟁이 또 일어나고 요즘 글로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은 지식재산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뭐 자금 융통하려도 그러니까 옛날에 동산 부동산에 있으니 그건 평가 금액이 있지만 지금은 지식재산 평가를 못하고는 돈을 뭐 어떻게 은행 입장에서 얼마를 줄지 아니면 또 얼마를 뭐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최근에 뭐 증권회사에서 미국의 그 회사를 그 투자회사에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IP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됐는데 그때 그것도 사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사는 게 이익이 될 거라고 했는데 평가를 못하니까 그것을 안 샀어요. 그게 그걸 배경을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동산, 부동산이 기업 자산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지식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분이 지금 뭐 AI라든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스타트업에서나 모든 중요한 자산 비중이 지식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분야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더 전문성을 더 부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계속 실무 그 부분을 계속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뭐 수임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게 특허에 관한 업무, 특허에 관련된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늘어났거나 하는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삼성하고 애플 그렇죠. 사건 때문에 최근에 그때 소송이 많이 증가가 됐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부동산의 지시산으로 변화가 됨으로써 그런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은 된 것은 삼성하고 애플 소속에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변호사 비용만 해도 뭐 몇 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 소송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과 관련된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면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이 전부 다 지식재산을 되다 보니까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식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모노타이제이션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문제, 지식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어떻게 패키지를 해서 팔 것이냐 하는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식재산 전략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컨설팅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식재산의 권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법률적인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고요. 파생되는 어떤 컨설팅도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래서 뭐 어떤 지식재산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기능, 파인드 기능도 있고, 밸류에이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유동화시켜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금융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분야로 이렇게 그 특정 파트너가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별로 자기가 어떤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공모 법인을 중심으로 로펌을 중심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가장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식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오면 자기들은 지식자산을 계속 발전시켜서 지식자산 위반을 해서 그 경쟁자를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문제는 또 공정거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럼 자기 계속적인 어떤 자기 비즈니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만을 파는 거죠. 파는데 그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차량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같으면 그 차량을 그 분해해서 부품에서 70% 팔면 거의 고철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다 패키지해서 그게 뭐 조립을 다 해서 포르쉐 형태로 만들어서 팔면 굉장히 많은 그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전략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품을, 빠져있는 지식자산을 넣고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이 그것이 미국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 모노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그걸 모노타이즈, 그러니까 현금화 시킨다는 의미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한국하는 문제가 스타트업 기업인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버 같은 경우는 하나 앱만 사실은 그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또 그 스타트업인 경우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그 완전히 넘어가서 표현돼서 지식재산화 된 것도 당연히 그건 보고를 받습니다만 고전 단계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요즘 클라우드 펀딩 부분에 있어서 그 직전에 갔을 때 아이디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유했을 때 그러면 그걸 보호를 받지 못한 표현된 거 그걸 지적재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이디어 보호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법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역이 그 지적재산 전문 법률가들의 영역이 단지 뭐 소송하고 특허 명세서만 쓰는 그런 단순한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숫자적 말씀드렸지만 특허 명세서는 우리나라는 워낙 단가가 낮아서 100만 원, 어떨 때는 3, 40만 정도 수준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특허 건수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송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뭐 일반 민형사처럼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문제라든지 밸류에이션 문제라든지 아까 IP 뭐 전략이라든지 IP 관련된 뭐 금융이라든지 IP 모노타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측면은 제가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특허 변호사회가 가질 의미가 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가 일단 먼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사실은 법률 전문가가 제대로 사법 변호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못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법대를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공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법률적인 것만 접근하다 보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를 나온 그러니까 학부에서 공학 공부를 한다든지 전기공학을 한다든지 전기기전자를 한 사람이 로스쿨에 와서 그걸 해서 제대로 그 기술적인 지식과 그다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재산 산업에서 제대로 컨설팅하고 법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현실을 보면 지금 7, 8년이 지났지만 위협합니다. 근데 어떤 로스쿨 제도를 뭐 각 학교별로는 로스쿨이 자기는 지식재산을 전문을 한다고 하면서 당장 급하게 변호사심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거의 좀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그런 걸 언론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도 사실은 전문성이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이 원래 지식재산 전문으로 해서 뭐 제안서를 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이걸 개선하고 또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ABA라고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그 로스쿨에 대해서 인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그 기준이 탈락되면 인가를 취소하거든요.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럼 대한변협이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대한변협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그쪽 관심사항도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전문가들만 왜냐하면 공통 부분 있는 사람들은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요. 그다음 로스쿨생들 예를 들어서 뭐 학부 때 인문계를 나와서 로스쿨에 왔는데 그럼 무슨 뭘 여름에 방학 때라든지 무슨 가서 특급 명세서 작성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면 IP를 뭐 밸류에서 어떻게 이런 뭐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맹범 변호사 하면서 변리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저희가 제가 초대 회장으로서 그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관련된 단체들 MOU를 체결해서 젊은 그 예비 법조인 로스쿨 뭐 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법조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채널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대한특급 변호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또 지대상 관련 단체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변호사는 뭐 민영사나 주로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옛날에 또 시절이 좋을 때는 민영사나 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쉬운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변리사 쪽에서 많이 그런 단체들로 그 관계를 유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유대감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런 유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미지도 안 좋고 그걸 잘 모르면서도 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저희들이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MOU도 체결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과학자 총연합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예를 뭐 한국 뭐에서 음악 저작권 협회라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로 이렇게 같이 교류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럼 뭐 저희들은 프로보나 베이스로 뭐 할 수도 있고 공익주의 활동으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 교류가 생기고 서로 오해도 불식이 되고 유대감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에 대해서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서로 상호작용으로서 또 지식도 서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로스쿨, 그 다음에 지식자산 관련 단체와 유대감 내지 긍정적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식재산 정책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 관련된 정책을 저희 모니터링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실제로 참여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 최고 그 조정기관이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요즘 이게 활동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변리사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변호사는 참여가 적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그 지식재산 관련 여러 가지 컨설팅 회사 부분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다음에 지금 지식재산 정책 자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미래부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정책 자금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들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걸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금 배분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종 관련된 그 컨설팅 그 분들하고 같이 그룹하고 같이 보면 조금 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왜냐하면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식재산은 권리의 문제니까 법제도 법률 전문가를 중심해서 각종 아까 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IP 파이낸싱이라든지 IP 모네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룹을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쪽에서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것은 또 지적을 하고 또 잘된 것은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럴 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정책을 반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규제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스쿨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네.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배워서 신문을 배워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로스쿨 그 교수분들이 해야 되는데 교수는 뭐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무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고 정책 당국자는 또 뭐 또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로스쿨에 대한 관리 그 운영이라든지 승인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특허 변호사회에서 그 말씀하신 거는 로스쿨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낸다든가 또 정책을 제안하는 아직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금은 저희들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사회할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대적으로 그런 어떤 기초 인프라를 저희들은 갖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들 관련돼서 지식재산 관련 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그 국내 네트워킹을 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서 홈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그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웹 세미나를 하고 그 동영상을 거기다가 뭐 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같이 그 실시간으로 해서 웹 세미나에 참여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 방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권 방, 뭐 방이라는 공간 그래서 거기서 와서 어떤 사람이 그 책임자가 있어서 관리하면서 각종 자료도 계속 올리고 웹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설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올려놓음으로써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이 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되고 그걸 뭐죠 이렇게 특허 변호사의 뭐 웹사이트에다 그런 그 앞으로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결국은 뭐 이게 어떤 회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회원들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는 전부 다 다른 분들도 뭐 저희들은 작업 수 있는 그 공개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지식재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고 거기서 정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요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자는 것이 이제 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지식재산에 관련된 뭐 법제도 이런 분야의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 중에서 음악 저작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 관련된 것들 새로운 어떤 뉴스를 전부 다 올리고 또 필요하면은 요즘 뭐 그냥 국제해서 오프라인에서 하면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뭐 전 세계 영국이나 뭐 아메리카 뭐 그래서 아시아 뭐 남미 이래가지고 다 동시에 웹 세미나 하고 그 동영상을 그대로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 참여할 수도 있고 혹시 만약에 그건 안 돼서 못하면 그걸 동영상을 통해서 취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한번 웹 세미나를 제안해서 웹 세미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올 초인가요? 이렇게 변리사회에서도 좀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 변호사들의 그 이런 변리사의 업무 영역이 이렇게 침범이라고 해요? 뭐 그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서 그거는 갈등이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특허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송무로 본다 그러면 좁은 데에서 근데 뭐 이건 저희들은 변호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변호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인데 그다음 변호사가 못했던 것을 변리사가 역할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여도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할 영역이고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변호사로서 제대로 하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로스쿨 교수님도 여기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고 다만 변리사 차원에서는 좀 그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게 너무 좁게 보면 이렇게 다툼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을 넓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소송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서로 같이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또 해외 시장에 나갈 때는 혼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파이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전문화가 또 되고 또 경쟁이 또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순환적인 기능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뭐 직역간 다툼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스쿨 취지를 보면 당연히 그걸 하라고 로스쿨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로스쿨 교수분들도 관심이 없고 정책당국 도입한 정책당국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현실은 정말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원래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한데 제대로 법률 서비스가 안 되니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제대로 하자는 거니까 그럼 후속 조치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 도입됐는데 오히려 시험이 변호사 시험에 초점만 되고 교수분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제고 누군가가 그걸 관리해서 정말 안 되는 데서는 어떤 뭐 자극도 주고 또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면서 또 변리사 업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 부분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실제로 어쨌거나 뭐 개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누구보다도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밝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서비스들 이제 또 필요한 뭐 특허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지금 우리 기업들 한국에 있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 지식자산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나 아니면 체계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힙니다. 뭐 예전에 저희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특허 괴물이라든지 저기에 뭐 문제는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 뭐 관리 전문 회사, 그 소위 말하는 특허 미국에는 그게 너무 막 지나치게 돼서 특허 괴물이 되고 공정거래법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 규제도 많고 그래서 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있긴 있지만 지금 기능이 잘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가 많이 나와야 지식재산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어떤 시장 가격에 기초한 실질 거래 가격에 기초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식재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저희들이 이게 좀 왜곡되어 있는 거죠. 변리사분들만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채용적 분쟁까지 넘어갔을 때 뭐 경영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스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흡한 거죠. 우리나라가 IT가 발달이 되고 지식재산이 굉장히 잠재성은 있지만 그런 사회 지원 인프라가 사실은 미흡한 거죠. 다만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좋지만 그냥 그대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변호사 시험만 되면 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로스쿨 교육도 제대로 지식재산 분야 같은 게 제대로 그 교수분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실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연수할 기회라든지 인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쉽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뭐 몇십억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창출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특허 명세에서 40만 원, 100만 원인데 밸류에이션 잘하면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면 그것만 해도 큰 비즈니스가 됩니다. 혹시 뭐 인터뷰 만리에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특허변에는 그 로스쿨의 어떤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소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 제가 초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하나 다른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저희들의 어떤 진정한 뜻을 그리고 어떤 이 조직이 가지는 어떤 단체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정말 무엇보다 지지산이 중요한 분야고 정말 사회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지만 그 제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그 사람들이 경영권도 확보해줘야 되고 그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식자산을 권리화시켜서 함부로 침해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아니면 그렇죠. 법률 전문가가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로서. 그 다른 유사적인 어떤 전문가 그룹하고 이렇게 하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 지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갔을 때도 나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역할을 줄 수 있고 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애플이나 구글에서도 우리나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CEO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출하는 데서도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바쁜 시간에 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